네, 이제 마지막으로 라디스 트라이에서 어떤 키를 가진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디스 트라이의 삭제는 삽입과 대칭되는 오퍼레이션입니다. 구현도 삽입과 약간 반대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라디스 트라이의 삭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우가 뭐냐면 어, 지우고자 하는 노드 델의 형제가, 즉 시블링이 SIB라고 나타냈습니다. 이게 분기 노드인 경우가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겠습니까? 형제 노드가, 즉 삭제하고자 하는 노드 델의 형제 시블링이 정보 노드인 경우가 두 번째 경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삭제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블링이 브랜치, 즉 분기 노드인 경우 보면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라디스 트라이가 있고 델 노드를 지금 이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델 노드에 삭제하고자 하는 델 노드의 부모는 델 P라고 넣을 수 있겠죠. 델 P. 그러면 이 델 P는 당연히 이제 분기 노드고요. 이 델 P의 형제, 같은 부모를 가지는 직계자손 시블링은 분기노드, 이렇게 분기노드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삭제하면 되느냐? 간단하죠. 그냥 얘를 없애면 됩니다. 그렇죠? 얘를 없애면 라디스 트라이의 규칙을 어기지 않고 불필요한 분기노드 없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알고리즘을 보면, 절차를 보면 델 P의 P left 혹은 P right에 터미네이션을 달아주고요. 그리고 이때를 삭제하면 되는 것이죠. 뭐 이건 뭐 애니메이션 할 것도 없는데 뭐 보면요, 이렇게 이제 라디스 트라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아니군요, 이거군요. 라디스 트라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C를 삭제하라 라고 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서 C를 찾아 들어오겠죠. 찾아와서 이 C를 만났습니다. 만났으면 이 C는 그냥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 라디스 트라이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두 번째 경우를 이제 봐야겠죠. 두 번째 경우를 보면 형제 노드가 정보 노드인 경우입니다. 형제 노드가 정보 노드인 경우는 좀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경우죠. 이게 이제 지우고자 하는 노드 델이고, 델의 부모 델 P가 있다고 할 때, 시블링이 아까는 분기 노드였는데 이번에는 정보 노드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 같은 그림이라면 얘가 만약에 삭제가 되고 나면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근데 분기 노드는 어디로 분기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분기를 할 데가 없죠. 외길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 외길이 되는 이 점, 여기서부터 외길인데 이 점을 CP라고 얘기합니다. CP. 뭐라고 할까요? 뭐 코모 포인트, 뭐 이것의 약자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CP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이 CP를 찾아내려면 이 CP부터 이 C블링까지 모든 분기노드를 없애고, 그렇죠? 없애고 C블링을 CP의 오른쪽 혹은 왼쪽 좌식에 두면 됩니다. 근데 이 CP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가 이제 문제인데, 이 CP는 일단 델에서 가장 가까운, 이 지우고자 하는 이 델에서 가장 가까운 자식이 두 개인 노드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델에서 가장 가까운 자식이 두 개인 노드를 찾아보니까 이 델P가 있네요. 근데 이 델P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렇죠? 얘가 CP가 될 수는 없죠. 왜냐면 얘는 없어지고 나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식이 두 개인 노드가 아니라 자식이 두 개이면서 하나 이상의 분기 노드를 자식으로 가지는, 하나 이상의, 즉 두 개가, 이 자식 두 개가 모두 정보 노드이면 안 되고 하나 이상의 분기 노드를 자식으로 가지는, 이것이 가장 가까운 델에서 그것이 이제 CP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되겠죠. 이쪽은 정보 노드에도 상관없고요. 분기 노드에도 관계없습니다.
하나가 여기에 분기 노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CP를 찾았으면 이렇게 다 없애면 되는 것이죠. 이 없애는 코드가 바로 이 코드인데요. 이 코드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이런 라디스 트라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i를 삭제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i를 찾아 들어가겠죠. 찾아 들어가는데 찾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cp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cp는 i가 del이라면 cp는 어디가 될까요? 예, 얘가 아니고요. 자식이 두 개인 가장 가까운 노드인 얘가 아니고, 얘는 왜 안 되냐면 두 개 다 정보 노드죠. 얘가 아니고, 예, 바로 얘가 하나 이상이 여기 분기 노드가 있죠. 하나 이상의 분기 노드를 자식으로 가지는 이놈이 CP가 됩니다. 이렇게 CP를 찾았으면요.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먼저 보면 경우 1에서 봤던 이 코드가 그대로 여기도 있습니다. 경우 1에서 봤던 이 코드가 있는데 대를 지우고 del p 얘가 del p가 되겠죠. 예, del p의 left 혹은 right 여기 경우는 right를 null로 node tail로 붙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지우고 이렇게 그걸 했습니다. 이렇게 놔두죠. 지운 것은. 그리고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delp를 이제 재사용하는 것인데요. delp는 cp라고 일단 넣습니다. 그러면 delp가 이렇게 이 cp와 같은 것을 여기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리고 del도 이제 재활용하게 되는데, del은 키가 i죠. i의 비테스트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비테스트를 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 찾아서 i가 i 키가 여기에 해당돼서는 왼쪽으로 가게 돼 있겠죠. 원래 여기 있었으니까요. 왼쪽으로 가게 돼 있겠죠. 그래서 del은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의 자식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del이 노드 테일이 아닌 동안 돌게 되는데, 일단 del을 del p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고요. del p를 del로 놨죠. 그리고 del은 또 btest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del p를 delete를 합니다. 그죠? 얘를 delete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검사 비트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이제 del은 아직 null이 아니죠. not tail이 아니기 때문에 del p를 다시 얘를 가리키도록 해주고, del은 검사 비트에 의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리키게 되겠죠. 원래 이렇게 i가 있던 자리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del p를 다시 삭제를 하게 됩니다. 삭제를 하고, 그리고 검사 비트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때 del은 이제 m.p not tail을 가리키기 때문에 while 문을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즉 cp에 right로 줄 것이냐. 이게 시블링인데요. sib 원래 del키의 형제죠. 이 시블링에 오른쪽 줄 것이냐 왼쪽으로 줄 것이냐는 키의 b테스트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뭡니까? 얘의 오른쪽으로 줄 것이냐 왼쪽으로 줄 것이냐를 봐서 이 a를 이쪽 자식으로 붙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오른쪽 왼쪽 자식으로 붙여서 try가 삭제되고 난 다음에 압축이 된 모양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우 2도 이렇게 구현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 경우 1과 경우 2를 합쳐서 한번 소스를 remove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remove radix try 맵의 remove 함수를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첫째 부분은 뭘 하냐면 삭제할 키와 cp를 찾는 것이 요 첫째 부분입니다. 여기까지인데요. 보면 일단 cp는 m.p node 헤드로 일단 세팅해 놓고 검색을 들어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검색하는 코드죠. 그렇죠? 라디스 트라이에서 검색하는 코드고 이 부분이 이제 CP를 설정하는 코드인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키를 찾아서 내려가면서 자식이 두 개 있고 즉 델의 P 레프트가 테일이 아니고 즉 또 델의 P 라이트도 테일이 아니면서 두 개 중에 하나는 델 P 레프트나 델 P 라이트 두 개 중에 하나는 브랜치인 즉 분기 노드인 이런 노드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다 하나도 브랜치가 아니면 둘 다 정보 노드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찾으면 CP를 바꿔놓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찾아보면 제일 그 델에 가까운 이런 자식이 두 개인 분기 노드를 찾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CP를 찾았으면 이제 경우 1, 경우 2가 이쪽에 이제 구현되어 있는데요. 경우 1, 2의 공통적인 부분으로서 이제 델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예. 델을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보면 이제 시블링을 이제 찾습니다. 시블링을 찾아야 그 뭡니까? 예. 경우 1인지 경우 2인지 알 수 있죠. 이 시블링이 정보 노드냐 혹은 분기 노드냐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델 P에 대해서 델 P에 대해서 델 P의 이 비치를 봤어요. 키 비치를 봐서 델 P의 P 라이트를 노드 테일로 줘서 이건 경우 1을 처리하는 것이죠. 혹은 P 레프트를 노드 테일로 주는 것 경우 1을 처리하는 겁니다. 경우 1은 여기에 분기 노드일 때 얘가 삭제되고 나면 여기에 이제 이 부모의 오른쪽 혹은 왼쪽에 노드 테일을 붙여줘야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이걸 하면서 이제 시블링을 반대쪽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삭제하면서 이쪽 반대쪽 시블링을 이렇게 취하는 것이죠. 이게 한꺼번에 지금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블링을 찾고 경우 1에 해당되는 일단 이걸 지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블링이 정보노드이면 즉 브랜치가 아니면 이쪽 브랜치가 아니면 경우 2가 해당되죠. 경우 2가 이렇게 시블링이 정보노드가 아니면 경우 2에 해당돼서 중간에 불필요한 분기노드를 삭제하는 과정이 이제 여기 있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코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비트는 CPB라 그래서 CP의 검사 비트를 따로 이제 여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검사 비트 CP를 찾으면 이 CP에 해당되는 검사 비트를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CPB를 가지고 B를 잡아서요. B를 잡아서 증가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불필요한 그 분기노드를 여기서 삭제를 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와서 CP의 오른쪽 혹은 왼쪽에다가 시블링을 붙여주면 삭제가 완료되는 것이죠. 이렇게 라딕스 트라이맵의 리무브 함수 인서트보다는 좀 간단하네요. 이렇게 리무브 함수를 구현해 봤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라딕스 트리와 라딕스 트라이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살펴보는 것과 구현을 모두 해봤네요.